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요일도 대박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금요일도 9% 가까이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주간 상승률 한번 봐야겠죠. 25% 상승세. 자, 정확하게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 장대 항봉이 나왔죠.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고,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들은 일주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5월 10일부터 볼게요. 260억, 180억, 440억, 380억, 금요일 날은 890억. 제가 뭐라 그랬나요? 올라가면서 매집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면 갈수록 거래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래가 없을 때 사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가를 만들고 시장에 의한 하락은 다 버리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걸 예상하지 않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저 4월 10일 날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공략하기 시작해서 요 구간에서 제가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때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22평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주가가 횡보를 해서 이평선이 뭐예요? 평균 가격이죠. 2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기다리면서 22평을 만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22평을 만나거나 이건 모르겠다.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22평은 한번 만나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3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떤 가격대를 넘어간 거냐면 월봉으로 볼게요. 아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서 2021년도의 주가를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조정 구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22평까지 딱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더 빠졌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죠? 시장에 의한 하락.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가 빠지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즉 주식이 나빠서. 그렇죠? 악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악재가 있는, 즉 성장이 안 되는 기업들은요, 신고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를 만들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왜? 과거에 있는 고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을 다 먹어야 되니까. 자, 내용 보세요. 여기 2월 14일 날에도 거래대금 터진 거 보세요. 거래대금 1조 5천억 하루에. 이게 개인들의 수급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쫓아 사야 되는 구간이 있고 쫓아 사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구간이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서 주가 또 빠지니까 계속 뭐라 하더라고. 저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안 팔면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빠집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나빠서. 이때 당시에 3월 말 4월 거의 한 이때까지거든요. 4월 9일까지거든요. 이때 미증시 한번 보세요. 3월 26일 그리고 4월 7일 날 딱 저가 나왔죠. 하루 이연되니까 4월 7일 그리고 4월 8일도 3.7%까지 올랐다가 저가 3.5%.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고가 4.5%가 딱 찍혀 있잖아요. 4, 3, 7, 8% 고저차가 8% 나온 겁니다. 미증시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던 딱 3거래일 동안 20% 정도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 또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런 시장을 만들었다. 왜? 관세 때문에. 근데 이때 달러 가치가 같이 급락하면서 채권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걸 보고 트럼프가 정확하게 이때 구간에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주식 사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미증시 어떻게 됐나요? 급등했죠. 이제 여기서 대략 2만 포인트, 한 1000포인트 정도까지만 더 올라가면, 그렇죠? 한 4에서 5% 정도 더 올라가면 미증시 신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하는 만큼 저는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여기서 산 게 아니라 26,600원 딱 이 저가 그냥 딱 찍어 볼게요. 저가 얼마입니까? 19,960원이죠. 여기 산 거 아니에요. 저 언제 샀냐면 4월 10일 날 샀습니다. 언제? 시가에 21,600원에 정확히 샀습니다.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막 호재가 막 터집니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공공사업 입찰 족쇄 풀렸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계속 나와요 이제. 두산의 박 회장, 유럽에서 K 원전 르네상스 이끈다, 체코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뭐 체코 깨졌다, 체코 된다, 얼마 안 남았다 계속 나와요. 저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체코 중요한데요. 체코에서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값싼 거. 그렇죠. 값싼 에너지원. 아니 석유를 왜 안 쓰니? 석탄 쓰면 되지. 왜? 기후위기는 사기다. 그래.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아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화석연료보다 더 값싼 에너지원이 뭡니까? 원전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전이에요. 그래서 SMR의 주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나요? 24년도에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랐다. 15배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구간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기 시작한 건 24년 5월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딱 요 구간에서 매매하고 요 날이죠.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빠집니다. 이따가 요거 내가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정확히 딱 21,5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이 4%대인가 6%대인가 딱 찍혔어요. 이따 제가 어차피 저는 같은 계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요 내용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주가 안 올라가요. 그쵸? 제가 만약에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이에요.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이건 투자자라고 볼 수 없죠. 점쟁이에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중요해요. 손절가라는 건 정확하게 내가 매수했는데 뭐 3% 떨어졌으니까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파는 겁니다. 약수익일 수도 있고요. 약손실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체코 관련된 거, 지금 이야기하는 미국 관련된 거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이미 주가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 돌파하자마자 정확하게 25% 일주일 동안 상승구가 나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20만 원 넘어갑니다. 왜? 실적 확인이 아직 안 됐거든요. 실적 확인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주가는. 자, 내용 계속 갈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요. 예상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 지금부터 갑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부터 안 가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갔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22평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조를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격 조정을 딱 받았더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네.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미증시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연준이 들어와서 시장에 방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계속해서 남겨드렸습니다. 내용 길어지니까 이 부분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미증시 반등하는 거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미증시가 하루에 12%뜬 거예요. 12%. 이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 나왔어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요거 보고 나서 바닥이 나왔다 그랬고, 하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저가 이탈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활용하지 말고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왜? 시장과 함께 같이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미증시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많이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잡주 말고. 잡주에는 우리가 돈 많이 못 넣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게 자금을 넣어서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 급기야 이 구간에서도 수익, 요 구간에서도 수익. 그렇죠? 저는 이미 40%대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들 체코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키겠다. 요것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해라. 바로 지시가 나온 내용도 전부 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시세를 먼저 보고 재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를 먼저 보고 시세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시세인데 재료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왜? 빠지면 팔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더 내려가면 한 3% 떨어지면 손절할 거예요. 그렇다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오면 또 따라가나? 그러다가 또 흔들면? 그러다 털리는 거예요. 내 거 털면 간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살라고 하지 말고 비싸게 사라.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즉 세력들이 매수하는 구간 보세요. 올라가면서 계속 쓸어 담죠. 거의 한 달 내내 올랐는데 외국인들 어떻게 됐나요? 매수세를 늘리고 있어요. 4월 16일 날 그리고 5월 16일 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3,000원부터 지금 34,000원, 2만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올라오면 50%뜬 거잖아요. 근데 50%뜬 가격대에서 한 달 내 가장 많이 샀다니까요. 세력들은 올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선반영한다는 본질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맞춘 게 아니라 저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그때 손절을 하는 거지. 3% 떨어졌으니까 손절합시다. 손절가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때 상황이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5월 16일 보세요. 어때요? 투산에너빌리티 단 한 주도 매도하면 안 된다. 오전 11시 28분. 5월 16일 언제예요? 금요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예요 이때? 33,800원이잖아요. 얼마에 끝났나요? 34,700원, 33,800원. 일주일 동안 25% 정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저가에 사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부터 시세가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고, 고가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가 아니라 올라가다가, 아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꺾이면 파는 거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패턴 자체가 어떻게 간다? 실적이 나오면 끝이다. 근데 원전이 뭐 하루 이틀이면 짓나? 3개월, 6개월, 1분기, 2분기면 지어요? 안 그렇잖아요. 5년, 10년짜리 프로젝트잖아요. 실적이 나오려면 멀었다고요. 실적의 구간은 정말 3년, 4년, 5년씩 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세요. 몇 년씩 올라가는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초입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매수하고 있죠. 가격 봅니까? 30만 원이야. 근데 뭐라 그래? 시장가 매수 높여 잡으세요 그냥. 그렇죠? 한미반도체 보세요. 85,300원에 한미반도체 시장가 매수 그냥 높여 잡으라. 1시에. 근데 한미반도체가 2시 반 되니까 92,000원까지 올랐네. 한 주도 팔지 마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초입 구간에 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가 무료로 타점 플러스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ABL 바이오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수익 구간 발생하죠. 몇 프로? 76%. 그쵸? 언제 팔았나요? 여기 딱 4월 28일 날. 그냥 꺾이는 거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급등했네. 이격이 나왔어요. 한 번 팔고. 이격이 더 발생했어요. 또 한 번 팔고. 이제 꺾이네. 또 한 번 팔고. 그래서 23%, 76%, 67%가 나온 겁니다. 더 많이 팔고 덜 팔고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분할 매수해야 되고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찝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76%, 67%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 그랬죠. 24년도 5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나니까 매수하죠. 올라가니까 또 매수하죠. 우선협상 대상자 딱 걸리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몇 프로 수익이 나왔어요? 4.2%. 언제? 7월 18일 날. 뉴스 검색해서 보세요. 7월 18일 날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팀 코리아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예상 안 하죠. 매매 구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22평 확인하고 다시 매수, 시장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딱 반등 할 때 다시 매수.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쭉 올려서 보면 다 나와요, 내용이. 자, 정확하게 4월 10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값에서 언제? 8시 53분 오전 장시작 전
미증시 반등하고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쵸? 이때 뭐가 나왔죠? 한국에 연휴 끝나고 EDF에서 꼬장 부린다. 프랑스에서 꼬장 부린다. 근데 여기서 안 사고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잖아요. 그리고 급등.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조선주 좋죠 요즘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확인한 결과 수익 보면 57%대 2월 달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오션 플러스 삼성중공업. 그쵸? 똑같은 섹터잖아요. 매수, 매도 17%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3월달, 4월달 지나왔는데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 강했다. 무슨 얘기냐?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